우리가 그 발매트에 물기를 닦는 것처럼 석상이 우유를 그대로 흡수를 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예, 그러니까 영상을 보니까 우유 담은 숟가락을 코 밑에 주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마치 우유가 코를 따고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번에는 물리학 입장에서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이제 물리학이 좀 등장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제가 생각하는 이 가네사 석상의 비밀은 바로 모세관 현상입니다. 모세 혈관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예, 사실 맞아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모세라는 게 이렇게 작은 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다양한 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식물은 땅 속에 있는 물을 자기 입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모세관 현상을 이용하는 건데요. 모세관 현상이라는 게 아주 가는 관이 있으면은 그 관 안에 담겨 있는 액체에 작용하는 그 물리적인 힘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중력은 아래로 내려가도록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관의 표면에 물이 붙고 싶어 하거든요. 물이 그 응집력 때문에 그래요. 물 분자들 사이에. 그러면 이 내려가려고 하는 중력에 비해서 위 방향을 향하는 관에 붙으려고 하는 힘이 강해지면 그러면 물이 거꾸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가네샤 석상 안에도 물관처럼 관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아까 그 곽재식 작가님이 하신 이야기랑 비슷할 수 있는데 가네사 석상 안에 아마도 굉장히 많은 균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균열들이 연결돼서 마치 가네사 석상 안에 모세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작동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균열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상에서 보면 우유가 진짜 쭉쭉 스며든단 말이에요. 그것도 가능한지. 네, 그래서 이번에도 다빈치 실험실에서 직접 네. 이 모세관 현상이 가능한지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코끼리 모양의 얼굴에 4개의 손을 가진 지혜와 풍요의 신 가네샤. 인도에서는 집집마다 볼 수 있을 정도로 흔하다지만 인도에서 꽤 유명한 신이거든요. 우유를 먹는 신비의 석상을 한국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가네샤 석상 획득을 위한 그 첫 번째 단계.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가네샤 석상을 찾아보기로 한 제작진. 관련 검색어를 총동원해보는데 과연 비슷한 석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조사 끝에 향한 곳은 바로 서울에 위치한 한 인도 음식점. 그렇죠. 식당에 가면 항상 있었던 거. 그러게. 맞아, 소품 같은 거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때 어딘가 익숙한 모양의 석상이 보이고 있네. 딱 맞네. 비슷하다. 좀 맞는 것 같은데. 포즈는 조금 다르지만 꽤 비슷한 모습의 조각상. 그렇다면 우유를 마시는 현상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을까? 바로 현장 실험에 들어간 제작진. 와, 되면 대박이겠다. 영상 속 모습처럼 스푼에 우유를 따라 석상에 대보는데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줄어들 생각이 없는 우유. 우유를 먹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 안 되지. 그러나 이대로 좌절할 수는 없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또 다른 인도 식당. 그리고 이곳에서 높은 싱크로율의 조각상을 발견한 제작진. 비슷하다. 비슷한 모습을 한 이번 가네샤 석상은 어떨까? 같은 방식으로 우유 담은 스푼을 대보는데 설마. 하지만 역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게 금속 재질이면 오히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신앙심이 있어야 되는 건가?
이대로 가네샤 석상의 미스터리는 영영 풀지 못하는 것일까? 하지만 이제 와서 그만둘 수는 없다. 위기의 다빈치 노트 제작진을 구원해줄 최후의 보루. 과연 이곳에서 우유 마시는 가네샤 석상의 비밀을 밝힐 수 있을 것인가? 과학기술관? 역시 물리죠. 그 찰나를 또 놓치지 않으시네요. 그럼요. 오늘의 프로젝트를 책임질 물리학과 교수님 섭외 완료. 결국 구하지 못한 가네샤 석상은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 야, 안 들어본다고요? 그래서 찾아간 곳은 바로 3D 프린팅 업체. 스케일이 진짜. 진짜. 실제 판매 상품처럼 디테일하게 제작된 3D 프린팅 모형들. 그렇다면 가네샤 석상도 직접 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프린팅 작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재료 2가지. 조각상 내부의 작은 균열과 얇은 모세관까지 그대로 재현한 3D 도면. 아, 제작을 하셨네요. 여기에 가네샤 석상을 완벽하게 출력해줄 최첨단 프린터까지 준비된 상황. 그리고 프린팅을 위한 핵심 포인트, 바로 레진 용액. 레진 용액? 액체로 된 레진에 자외선을 쏘면 레진이 단단히 굳게 되고 견고하고 정밀한 가네샤 석상이 탄생하게 되는데,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젠 가네샤 석상을 직접 재현할 시간. 도면을 프린터로 전송한 뒤 출력 버튼을 누르자 자, 이제 나오나요?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3D 프린터. 곧이어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아, 이렇게 쌓여 올라오는 거구나. 그렇죠. 네. 쌓는 거죠. 네. 그렇게 한 겹 한 겹 인고의 시간을 거쳐 점점 모습을 드러내는 가네샤 석상. 어느덧 해는 넘어가고 무려 21시간이 흘러서야 마무리된 작업. 와. 가네샤 석상은 어떤 모습일지. 꼬박 하루가 걸려 완성된 가네샤 석상의 모습. 기가 막히다. 와. 대박이다. 코끼리 모양의 얼굴과 사방으로 뻗은 4개의 손까지. 완전 완벽해. 진짜. 겉모습은 완벽히 재현된 듯한데, 그렇다면 본격적인 실험을 시작해보자. 석상이 우유를 빨아들이는 믿을 수 없는 현상. 이번엔 정말 볼 수 있을까? 드디어 시작된 실험. 드디어. 그런데 줄어들기는커녕 밑으로 흘러버리는 우유. 계속해서 시도해보지만 흘렀다. 왜 우유는 흐르기만 하는 걸까?
뭐지? 그 이유는 바로 석상의 내부 구조에 있었다. 모세관 현상을 위해 안쪽으로 500 마이크로미터의 아주 좁은 관들을 설계했으나 아무래도 내부의 관들이 제대로 뚫리지 않은 듯한데, 그러나 여기까지 온 이상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길이 막혔다면 뚫어서 만들면 되는 법. 먼저 막혀있던 가네샤 석상의 코 부분과 몸통 안쪽에 좁은 공간을 내준 다음 더 이상의 실패는 없다. 지름 0.64mm의 실제 모세관까지 준비하는데 아, 모세관. 석상 내부에 관이 생긴 듯한 효과를 주기 위해 모세관을 잘라 코 안쪽에 직접 넣어주는데,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탄생한 가네샤 석상. 과연 이번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다시 시작된 실험. 전 세계 곳곳에서 목격됐던 가네샤 석상의 기적. 과연 이번엔 정말 재현될 수 있을 것인가? 코 끝부분에 우유를 갖다 댄 바로 그 순간, 우유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줄어든다, 줄어든다. 나간다. 다른 각도에서 봐도 우유가 빨려 올라가는 장면이 분명히 보이는데, 모세관. 정말 영상 속 가네샤 석상처럼 수푼이 우유가 단숨에 사라지는 모습. 우유를 마시는 가네샤 석상은 모세관 현상으로 재현이 가능했다. 가네샤 석상에 숨겨진 과학적 비밀은 혹시 모세관 현상이 아니었을까? 저 처음 영상을 보기 시작했을 때 야 이게 네. 설마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 네. 우유를 마시게끔 만들어냈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네, 도현 씨 어떻게 보셨어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모세관 현상 때문이라면 굳이 우유가 아니고 뭐 물이나 그러게요. 주스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는 게 아닌가. 네. 물도 가능해요. 물과 우유 모두 다 물방울을 떨어뜨리고 그거를 뒤집어도 작은 물방울은 매달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물방울이 물체에 붙어 있는 부착력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착력이 있다면 모세관 현상이 항상 가능해요. 왜 하필 우유를 먹였냐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문화적인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 뭐 힌두교 자체에서 뭐 소의 젖 이런 걸 좀 중시하기도 하거니와 소 자체를 또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신성시하죠.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옛날 토속적인 문화에 보면 기도할 때 이럴 때 뭐 깨끗한 물을 떠다 놓고 빈다라거나 맞아, 맞아. 한다면 예,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우유를 잘 이렇게 드리는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아마 우유로 주로 저런 일을 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런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니 근데 왜냐면 저분들한테 이제 종교고 굉장히 신성시하는 석상인데 거기다가 비눗물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모세관 현상은 일상생활에서도 보통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커피에 비스켓 찍어 먹는 거 좋아하세요? 어우 맛있죠. 너무 맛있어요. 그건 못 참지. 쿠키에 우유 찍어 먹고. 그렇죠. 맞아요. 쿠키에 우유 찍어 먹고 이런 비스켓을 커피에 담갔다 빼는
빼는 것도 이런 일종의 모세관 현상에 하거든요. 적셔지니까 얘네가 스며들면서 모세관 현상이군요. 과자 내부, 그러니까 비스킷 내부에는 수많은 통로하고 구멍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통로가 일정하게 관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복잡한 구조로 망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비스킷을 커피에 담그면은 커피의 부착력 때문에 내부 구멍을 따라 움직이고 그렇게 돼서 커피에 이제 스며드는 거죠. 이게 타이밍이 되게 어려운 게 조금 더 촉촉하게 먹으려다가 얘가 안으로 빠지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쯤 됐다 싶었는데 뺐는데 너무 약간 뻑뻑하거나 그죠. 이 과학적으로도 딱 이 시간이 좋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실제로 그 장도연 씨하고 같은 고민을 하셨던 분들 중에 이제 물리학자가 한 분 계신데 렌 피셔라는 분이 계세요. 심지어 비스켓 적시기의 물리학이라는 이제 논문을 내셔서 진짜요? 와. 1999년도에 이그 노벨상이라고 이그 노벨상을 타신 분이에요. 이그 노벨상이라는 건 세상에 가장 특이한 연구, 다시는 하면 안 되는 연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밌다. 야 그거는 노벨상이 아니라 의그 노벨상. 네. 이그 노벨상. 그 노벨상을 수상하신 분인데요. 그 실험, 그 논문에 따르면은 비스켓 한 면을 초콜릿으로 코팅을 하고 우유에 평행하게 이렇게 담궈서 초콜릿이 적지 않을 정도로만 적시면은 가장 촉촉하게,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모세관 현상이 굉장히 많네요. 그러게요. 일상에. 이렇게 실생활 예를 들어주시니까 이해가 네. 쏙쏙 되는데 그럼 강 박사님 지금 말씀에 의하면 모세관 현상으로 지금 규정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쪽으로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가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설은 바로 사이펀 효과입니다. 사이펀이란 압력 차이를 가졌을 때 액체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하는 관을 우리가 사이펀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왼쪽 통을 보시면 물의 깊이가 있죠. 관에 압력 차이가 생기게 하면은 왼쪽 높은 곳에서 아래쪽 낮은 곳으로 물이 저절로 흐르게 됩니다. 이런 효과를 사이펀 효과라고 하죠. 제 기억이 맞다면 어떤 영상에서 저런 거 처음에 저렇게 꽂아 놓으면 안 흐르다가 입을 한번 쪽 빨아주면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입으로 쪽 빠는 현상이 관 자체의 압력 차이를 생기게 하는 현상입니다. 입으로 쪽 빨면은 관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보시면은 호수를 아래쪽까지 이제 담가놨죠. 호수가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돌을 묶어놓은 거예요. 쭉 빨아들이는 거는 압력 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죠. 야, 멋있다.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물은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과학적 원리를 일상생활에서 너무 실질적으로 활용한 너무 좋은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이펀 효과와 우유 마시는 가네샤 석상과는 그 저 관의 역할을 코가 해주는 건가요? 가네샤 석상의 코 주변에서 시작한 미세한 공간이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든 이미 저 관 자체의 압력의 차이가 형성이 돼 있다면은 저 공간에 우유를 갖다 대는 것만으로도 저게 쭉 빨려 들어가서 다른 쪽으로 빨려 나갈 수가 있겠죠. 오! 사이펀 그럴 효과처럼. 수 있겠다. 제일 그럴싸한 것 같은데. 제일 네, 그럴싸한가요? 너 코끼리 코 모양으로 맞아. 비슷하니까. 네.